물이 되어라 친구여. 이소룡. 서문.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책. 이소룡은 세상을 바꾼 인물이다. 그의 탁월함은 무술계와 영화계를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팬들의 사적인 세계까지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가 끼친 영향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이소룡의 사상에 대한 관심도 계속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 시대의 철학자이자 선각자로 여기며 그의 어록에서 당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에게서 수련과 용기, 지혜의 모델을 찾는다. 이소룡의 철학은 우리에게 진보하는 세계, 고통 없는 세상, 무지와 미신과 부패에서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라는 비전을 제시해준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사랑과 평화와 형제애가 깃든 사상이다. 이 책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할 때 어떤 교리나 집단에 의존하기보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기를 선택한 자유로운 영혼을 위한 책이다. 총 8부로 구성되고 72가지 주제로 엮인 825개의 아포리즘이 담긴 이 책은 진부한 이야기나 독단적인 교리에서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스스로 추구해온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이소룡이 그저 그럴싸한 미사여구를 손쉽게 늘어놓은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음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의기소침해져 있거나 근심 걱정에 쌓여 있다면 그의 말에서 힘을 얻고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해주는 깨달음과 통찰을 얻을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소룡과 교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 자신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소룡이 이 책에서 당신과 나누는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의 해석을 위한 것이다. 그 이야기로 무엇을 할지는 전적으로 당신 몫이다. 존 리틀. 먼저 너를 비워라. 내 잔의 물을 마시려면 먼저 너의 잔을 비워야 한다. 친구여,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모두 버리고 중용에 머물러라. 이 잔이 왜 쓸모가 있는지 아는가? 비어있기 때문이다. 삶의 흐름에 올라타라. 친구여,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흐르는 물처럼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흐른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기억하라.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것이 변치 않고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살아있는 영혼과 더불어 움직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흐름을 막아보려는 인위적인 부자연스러움에 휩쓸릴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항상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잊지 마라. 잔의 쓸모는 비어있음에 있다는 것을. 너 자신을 마음껏 즐겨라. 잊지 마라 친구여. 네가 이룬 것만 즐기지 말고 계획까지 즐겨라. 부정적인 데 힘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친구여, 과거란 즐겁고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일이나 성취에 대한 기억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현재는 도전과 기회라고 생각하라. 다시 말해 너의 재능과 힘을 발휘하라고 받은 상금 같다고 생각하라. 미래는 네가 품은 모든 가치 있는 야망이 실현되는 시간과 장소다. 시간의 가치. 시간은 내게 큰 의미가 있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삶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단순화하는 기쁨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삶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생한 순간의 흐름에 올라타라. 우리는 항상 생성의 과정 속에 놓여 있다. 그 무엇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경직된 사고 체계를 벗어 던져라. 그러면 유연해져서 영원히 변하는 것들과 더불어 변할 것이다. 친구여, 마음을 열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라.
마음을 온전히 열고 생생한 순간의 흐름에 올라타라. 네 마음이 경직되지 않으면 외부의 모든 사물이 스스로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니 물처럼 흘러라. 거울처럼 고요해져라. 메아리처럼 응답하라. 현재 속에 살아라. 들어보라. 바람소리가 들리는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비워라. 물이 어떻게 잔을 채우는지 아는가? 바로 그 잔이 되는 것이다. 무에 대해 생각하라. 너 자신이 무가 되어라. 상황에 길들여지면 실제를 보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것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세뇌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교하기를 멈춰야 비로소 실제가 명확히 보인다. 다른 존재와 전혀 비교하지 않을 때야 비로소 참된 존재가 드러난다. 그리고 참된 존재와 함께 산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뜻이다. 조화의 법칙. 사람은 상대방의 힘이나 세력에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조화의 법칙이다. 이는 부자연스럽거나 비자발적인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를 무리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유와 존재의 상호의존. 생각이 존재한다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세계도 존재한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기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와 세계는 서로 역동적으로 얽혀 있다. 나는 세계를 보는 주체이고 세계는 내가 보는 객체이다. 나는 세계를 위해 존재하고 세계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보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대상이 없다면 나는 보거나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확실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실은 주체인 나와 객체인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내 주위의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 사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생각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죽음을 걱정하느라 삶을 소홀히 하지 마라. 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사는 동안 멈춤 없이 계속 전진할 뿐이다. 비록 나 이소룡이 품은 모든 야망을 못다 이룬 채 언젠가 죽을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며 내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다. 여기서 인생에 더 무엇을 바라랴. 양심이 당신을 이끌도록 하라. 감정은 흔히 지나친 열정에 사로잡혀 실수할 때가 많고 이성은 판단을 내릴 때 정의와 자비를 겸비하는 데 필요한 따뜻한 감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때 내 양심이 나를 인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양심이 내린 결정을 저버리지 않는다. 분노는 표출되어야 한다.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가학증, 무리한 행동, 말더듬 증세와 같은 또 다른 형태의 괴로움으로 바뀐다. 말을 경계하라. 모든 병은 입을 통해 들어가고 모든 불행도 입에서 나온다. 어려운 문제는 해결하거나 견뎌라. 어려운 문제는 멈추어서 해결하라. 만약 해결할 수 없으면 견뎌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존경심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갈 수 없다. 정신력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나는 이 위대하고 창조적인 정신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신력은 믿음보다, 야망보다, 자신감보다, 투지보다, 그 어떤 비전보다 더 위대하다. 정신력은 이 모든 것이 합해진 것이다. 나의 내는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물처럼 순응하라. 물처럼 되어라. 물은 형태가 있으면서도 형태가 없다. 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질이지만 가장 단단한 바위도 뚫는다. 물은 스스로는 모양이 없지만 무엇인가에 담기면 그 모양을 취한다. 컵에 담기면 컵 모양이 되고 꽃병에 담기면 꽃병 모양이 된다. 꽃의 줄기를 따라 굽이굽이 흐르기도 하고 찻주전자에 부으면 찻주전자가 된다. 물의 적응력을 관찰해보라. 빠르게 쥐어짜면 빠르게 흐르고 천천히 짜면 천천히 흐른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열린 길을 찾아 바다로 흐른다. 물은 때로는 빨리 때로는 천천히 흐르지만 목적지는 언제나 변함이 없다. 전력을 다해 완벽을 목표로 삼아라. 비록 달성할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의 완벽을 목표로 삼아라. 완벽을 목표로 삼아 인내하는 사람은 게으름과 낙담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포기하는 사람보다 목표에 훨씬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이 되어야 한다면 최고의 제품이 되어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제품, 즉 상품으로 본다. 그러나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기왕이면 사상 최고의 제품이 될 권리가 있으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열심히 꾸준하게 일해야 한다. 당신은 적어도 당신의 관점에서 당신을 가능한 한 최고의 제품으로 만들 개인적 의무가 있다. 가장 크게 또는 가장 성공적으로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만들라는 얘기다. 그런 일을 달성하면 다른 것도 함께 따라오게 마련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가장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보다는 모방한 것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 것에서는 절대적 확신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심각한 불안은 혼자 있을 때 생긴다. 그러면서 남을 모방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을 찾아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지 마라. 주위를 둘러보면 언젠가 무언가를 배우게 마련인데 이는 항상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믿어라. 성공한 사람을 찾아 그를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 남 따라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는 나는 어떻게 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너 자신을 알라. 생각보다 시간이 없다. 너 자신을 알라. 답은 내 안에 있다. 엄격한 규칙이나 남다른 사고방식을 내세우기보다는 특별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무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모든 지식은 자신을 아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세부적인 것까지 직접 경험하라. 진실하게 보는 법을 배워라.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우리 눈이 겉으로 드러난 다른 존재의 불가피한 결점을 보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그저 입버릇처럼 쉽게 남을 비난하는데 급급해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다. 무심의 인식이라는 관점으로 진실하게 보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고 그런 발견이야말로 우리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심오한 단순함은 곧 상식이다. 상식의 심오한 단순함이야말로 가장 올곧고 논리적인 길이다. 진정한 세련됨은 단순함을 추구한다. 고도의 수양은 단순함을 추구한다. 화려한 장식을 추구하는 것은 설익은 수양이다.